검은 수요일입니다.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반토막이 날 수 있나 충격적인데요. 대장주인 아이온큐는 45% 하락했어요. 6달러에서 3달 만에 50달러를 돌파해서 양자 컴퓨터 주식이 가장 인기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돌파한 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단 한 사람의 한마디로 관련 업종이 반토막이 나는 검은 수요일이 발생했다? 이게 말이 되나? 말 한마디가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좀 말을 아껴야 됐던 건 아닌가? 양자 컴퓨터 주식 투자를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회사가 다른 이유로 그러면 이해라도 하는데 저쪽 양반, 다른 업계 양반이 한마디 했다고 주가가 이렇게 빡 내려가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세배민족이라서 아이온큐 세배 ETF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루 만에 45% 하락했으니까 청산해야 되겠죠? 영국에서 확인해보니까 마이너스 62%로 뜨는 거예요. 자동으로 멈춰주는 게 있나? 오토스탑이 있나?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청산이어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마이너스 153% 하락으로 청산당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10억을 투자한 사람이든 100억을 투자한 사람이든 하루 만에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배 ETF가 무섭다라는 게 아무리 잘해봤자 하루 실수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마 이번에 당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주식시장은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시장은 아니더라. 살아남은 사람이 그냥 강한 사람인 거지.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많이 벌겠어라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평생 했으면 좋겠어. 노후 연금을 위해서 들어왔어. 이 정도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니까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되겠다. 고수익률을 내야 되겠다. 거기에 눈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쭉 보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장 시작할 때 화면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어제 트럼프 발언으로 셰일 기업들은 주가가 펄펄 날고 있습니다. 또 양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핫했던 주식들이 있었죠. SMR 같은 것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트럼프 발언과 젠슨왕 발언으로 연타를 맞으면서 투심이 꺾여버리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젠슨왕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젠슨왕의 저주라고까지 부를 정도였는데 오늘 주가 하락한 거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젠슨왕이 한번 사죄 방송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을 들어보면은 양자 컴퓨터는 15년이 되어야 초반부고 30년은 되어야 후반부로 자리 잡는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닷컴 버블이 벌어지고 난 지 25년 됐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에 투자자들 다 한 세대 끝났잖아요. 당신 투자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실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돌려 말한 거예요. AI 황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일론 머스크보다 시장에 더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젠슨왕의 저주도 한국 기업들한테 통하지가 않는데요. 이번에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말하면서 마이크론 GDDR7 그래픽 D램을 탑재한다 이렇게 콕 집어 말했어요. 그래서 젠슨왕이 반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기사들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들 잘 버텼습니다. GDDR6부터 마이크론 제품을 계속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이크론 제품을 쓴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회사들도 GDDR7 개발했거든요. 안 써주는 이유가 뭘까? 혹시 한국 반도체를 견제하려거나 길들이는 의도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트럼프를 의식해서 미국 기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트럼프가 대만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TSMC도 안 좋아합니다. 손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재가 무서우니까 미국 기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조차도 그렇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말한 발언들이 아닐까 싶어요. 젠슨왕의 기존 발언들과 달랐어요. 뭔가 의도가 있었다 생각이 되거든요.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 한마디 안 해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이 살면 서운한 일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국력의 소중함을 이번에 CES에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삼성전자를 꼽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설계를 새로 해야 돼 이러면서 섭섭한 말을 연타로 치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한국은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매기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설계 문제를 지적합니다. 달래주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뒤져보면은 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국은 왜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설계 제대로 못하고 있네? 왜 제대로 생각 못해? 우리 대만은 잘할 수 있는데 저는 뒷말만 안 했지 실질적으로는 한국을 까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젠슨왕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젠슨왕은 급히 서두르는 거라고 왜 전제를 깔고 말했을까? 새로운 설계라는 말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한 건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방법이 옳았다면 잘 해낼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랑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여기 한번 들어와봐 라고 오픈을 시켜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죠. 만약에 방법이 옳았다면은 잘 해낼 거야,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말로 했을 겁니다. 저런 단어들이 나올 수가 없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을 세우자면 젠슨왕도 트럼프를 엄청 의식하는 거다 전 생각하거든요. 2주 전에 화웨이 칩을 TSMC가 생산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잡고 보니까 중국의 소프그로라는 기업이 화웨이 대신 TSMC의 칩을 주문해줬던 겁니다. 중국 기업만 제재를 했지만 이런 일이 누적되면 트럼프가 TSMC 가만히 안 두겠죠. 불똥이 튈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TSMC의 경쟁자인 삼성전자를 꼽주면서 기술력이 독보적이니까 트럼프가 TSMC한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밑밥을 까는 거죠. AI 하려면 TSMC 없이 안 되니까 TSMC 손대지 마라, 제재하지 마라,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발언이 뜬금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양자 컴퓨터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어요. 투자자들이 양자 컴퓨터 주식으로 쏠렸죠. 엔비디아 주식은 최근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관심이 좀 줄고 있습니다. 계속 그 벽에 부딪히고 횡보하고 있어요. 그럼 젠슨왕은 주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나와요. 매분기마다 신제품을 가지고 나오든 자사주를 매입하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든 주식 분할을 하든 이벤트를 걸어서 주가를 계속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꼽주면 수요는 다시 AI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 전제를 깔아봤더니 양자 컴퓨터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긍정적이다, 향후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입에 발린 말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30년은 걸릴 수 있다? 한마디로 AI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데 양자는 아니다, 쳐다보지 마, 이런 말이었잖아요. 투자자들이 양자 컴퓨터 업계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버려서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AI로 관심이 이탈하지 못하게 막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가 늘어나요. AI 발달과 주가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별개가 아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오르면요, 투자자들이 AI 어디 투자할 데 없어 이러면서 쌍심지를 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모으기 쉬워져요. 시작하자마자 기업 밸류를 수천억을 받아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서 AI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빅테크의 AI 클라우드를 쓴다던가, 그러면 빅테크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산다던가, 결국은 AI 스타트업이 많아질수록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팔아먹을 곳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니까 AI 스타트업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주가랑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젠슨왕의 실적 발표 때마다 계속 무언가 주가 올리기 위해서 이벤트들을 갖고 나왔던 게 의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 상승이 AI 스타트업 자금 모집이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담보대출이 나옵니다. 그래픽 카드가 하도 비싸니까 이 카드로 담보대출이 나와요. 그 돈으로 그래픽 카드를 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뭡니까? 그래픽 카드 풀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거죠. 스타트업이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픽 카드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 스타트업이 자금줄이 막히게 되면은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엔비디아 성장도 붕괴가 됩니다. 그래픽 카드를 팔아먹는 곳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젠슨왕의 말이 단순한 실수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는 올바른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 주가 거품이 생기면은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에게 투자가 늘어나고 AI 스타트업 투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견제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 사업에 손을 대고 있지만 AI가 먼저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CEO 발언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꼬아서 생각해보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양자 컴퓨터 주식 뭐 가지고 있어서 하는 말이냐?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사업가의 말에 현혹되는 경우도 있더라. 사업가는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젠슨왕이 이렇게 견제구를 던질 정도로 왜 이런 발언을 해야 됐을까? 더 보여줄 신제품에 대한 부담감이 심한 건가? 아니면 엔비디아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는 불안감의 표현은 아닐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라던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 기술 격차는 그렇게 좁혀지거든요. 상대 기술이 어디까지 됐는지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쪼여오기 시작하겠죠. 언젠가는 비싼 프리미엄을 받고 물건을 팔기 어려운 구간까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까지 더해보면은 2025년은 기존의 주도주가 아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불안감을 안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TSMC 다 중국과 어떤
제재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기업들인 거예요. 과거에 삼국을 통해서 엔비디아 제품을 사갔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으니까 오늘 검은 수요일이 벌어져서 충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정말 주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도 잘 구성을 해놔야 된다. 이런 거는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벌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포트폴리오로 된 사람들은 여기서 타격이 아주 세진 않겠죠. 여기서 받는 타격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정말 많이 흔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잘 지키려면 이번에는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를 조금 해야 되는 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